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은 야당동에 있는 해악세대 복층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불과 이틀 전에 일반층 해약이 됐다면서 소개를 했었던 그 현장의 복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복층이 해약이 된 건데요. 사실 해약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일단 9월 달에 계약을 하신 분인데 계속 사정이 있어서 연장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온 건데요. 최종적으로 입주가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을 해서 해약 통보를 하고 해약 절차대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해약이 됐는데요. 아마 이제 계약자분은 참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좋은 집에서 가족분들하고 꼭 행복하게 잘 사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집도 빨리 좋은 분을 만나서 분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복층은 스타일이 참 괜찮습니다. 예쁜 집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으니까요. 이런 스타일의 복층을 찾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영상으로 보시고 또 나와서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바깥에가 많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고프로의 한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안쪽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입니다. 겹주차는 없고요. 공동공간 들어오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입지 조건 이런 거 생략을 할게요. 설명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2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은 4층이니까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악세대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8.9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55평입니다. 세대 현관은 일반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본 신발장 3칸에 가운데 분리가 되어 있어서 소품을 올려둘 수 있고요. 역시 이번에도 거울을 크게 달아놨는데 요거는 진짜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크기 자체가 일반적인 크기인데 거울이 없었으면 그냥 좀 좁다 이런 느낌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울이 달려 있으니까 반사 효과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그리고 중문 역시 스윙도어 중문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내부 인테리어는 일반층하고 같아요. 그래서 마감재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층이니까 구조가 좀 다릅니다. 하나씩 볼게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침실로 쓰기에는 딱 좋아요. 그런데 이 방에는 안쪽에 수납 공간은 따로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바닥재는 이번에도 트레인 패턴 구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 침실, 통로 이 구간은 이번에도 역시 스페인산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이번에도 에어컨이 있고요. 이 방도 크기가 첫 번째 방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 다른 건 북박이장이 안쪽에 돌출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출형으로 되어 있으면 침실을 좀 침범해서 침실이 작아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설치가 됐어도 침실을 크게 침범한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기본 수납이 가능한 두 번째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온도 조절기 다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합니다. 지금 15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미리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방은 좀 재미있는 게 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멀티룸이 이 방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다시 거실로 이어집니다. 이 멀티룸은 많이 큰 건 아닌데요. 바나 또는 서재처럼 연출해서 쓰기에는 무리가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보면 창이 제법 크게 나 있죠. 그래서 이쪽에다 바 테이블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바처럼 연출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입맛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날이 좀 어둑해졌는데요. 앞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동간거리가 꽤 멉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답답함은 크게 없는데 이거는 거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 순환 구조로 되어 있는 두 번째 방 봤고요. 자, 나가면 여기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메인 욕실이 살짝 독특합니다. 일단 세면대 있고요. 옆에 파티션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옆으로 양변기가 있고 안쪽에 문이 달린 샤워 부스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샤워 공간 따로
욕조 공간 따로 이렇게 두 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욕실보다 이만큼이 더 넓은 겁니다. 그래서 넓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욕실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환기창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은 요즘은 이제 뭐 4200, 4500 이렇게 넓은 거실들이 많은데 여기는 딱 4000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사실 4000 정도만 돼도 뭐 쓰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고 이 정도만 해도 넓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넓어지니까 넓은 복층을 보다가 요거를 보면 살짝 작은데 아쉬운데 이런 생각은 들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 거실도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실 쪽에 에어컨은 당연히 있고요. 층고를 여기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층은 거실 라인도 2800, 주방도 28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복층 타입은 살짝 달라요. 거실 라인이 여기가 이렇게 좀 내려와 있어서 이쪽은 2600이 넘고요. 주방 라인 통로는 역시 2800 정도 됩니다. 침실은 2700 정도. 그러니까 일반 층하고 살짝 다른 건 거실 쪽 층고가 다른 거 빼고는 일반 층하고 똑같이 굉장히 높은 층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순환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소파를 놓을 때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좀 짧은 걸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드나드는 데 문제가 없을 건데 길게 놓으면 6인용 이상의 소파를 놓게 되면 이 문은 못 씁니다. 그런데 뭐 굳이 이 문 안 써도 됩니다 하면 이렇게 닫아 두고요. 멀티룸에서 그냥 두 번째 방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멀티룸을 두 번째 방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주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튼 어쨌든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입주자가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방향은 남서향으로 되어 있고요. 창호는 영림 이중창입니다. 지금 날이 많이 어둑해졌는데요. 이 앞에 빌라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런데 동간거리가 정말 많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앞에 집이 있어도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물론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빌라가 있어도 그렇게 크게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아트월도 이번에도 이태리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옆으로 가면 스마트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일반 층에서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파트는 흔한 건데 빌라는 이 월패드에서 세대 현관을 열어줄 수 없는 게 빌라에서는 일반적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여기서 누르면 세대 현관 열리잖아요. 그런데 빌라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집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 월패드에서도 세대 현관 문을 바로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생각해보면 방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나가서 꼭 저 문을 열어줬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집에서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일괄소등 장치가 전자식으로 하나 더 있고요. 다음은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은 일반층 타입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추가 식탁을 설치하는 그런 주방 스타일이 아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굉장히 길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착해서 최대 6인용 식탁으로 이 아일랜드 식탁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 있고요. 자, 그리고 한쪽에 냉장고 세대, 이번에도 기본 옵션입니다. 자, 여기 상판은 세라믹 상판인데요. 저 조리대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판만, 주방 전체 시공비 빼고요. 이 상판만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방 자체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시공을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걸 뭐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층고가 워낙 높으니까 위에 수납할 때 저처럼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살짝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저 위에까지 손이 잘 안 닿아요. 여기만 열어도
여기 있는 물건을 저도 못 꺼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 위에 수납을 할 때는 사다리를 갖다 놓고 쓰셔야 된다는 거. 요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방 가구는 역시 이번에도 다 도장 제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환기창 이번에도 아주 길게 내놨어요. 요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환기가 양쪽에서 다 가능합니다. 후드 아래쪽에 메인 쿡탑 3구 전기레인지 이번에도 갔고요. 광파 오븐 레인지 있고,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 이것도 기본 옵션입니다. 여기에도 거울을 아주 커다랗게 달아놨습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반사 효과가 있어서 주방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을 볼게요. 역시 센스 있게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길이가 상당한 편이에요. 그런데 저 끝에 가서 보면 살짝 꺾여 있긴 한데 저 안쪽까지는 들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 끝에가 꺾여 있어도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한쪽에 애벌 빨래 할 수 있는 개수대 있고, 여기 워시타워도 기본 옵션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혹시 열면 문이 여기 닫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안 닿게끔 잘 설치를 해놨죠. 자, 다용도실 살펴봤고요. 이제 아래층에서 볼 마지막 공간은 안방입니다. 자, 안방은 들어오면 좌측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어요. 이 드레스룸 도어도 스윙도어 중문입니다. 당겨서 열 수 있고 밀어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보면 일자 형태의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이 드레스룸은 일반층이 확실히 더 넓었죠. 그런데 여기가 일반층보다는 좀 작아도 충분히 수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행거가 안쪽까지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수납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기창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층고가 침실이 높기 때문에 저 위에 수납하려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 요게 단점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단점 아닌 단점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욕실이 있는데 이 욕실은 샤워 공간은 따로 없어요. 그냥 요 가로폭이 좀 길어서 샤워를 하기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으로 넓지는 않으니까 샤워기를 같이 달아놨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가 안방 욕실이고, 안방 욕실에 보면 인터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방문자 확인은 가능합니다. 아파트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가 안방의 메인 공간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 이번에도 100인치 스크린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방 크기를 보면 괜찮은 편인데요. 뭐 안방 치고는 괜찮지만 대형 안방을 원하셨던 분들은 들어왔을 때 좀 작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안방은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공간이 이 욕실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크기는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가 계단 아래 서비스 공간이에요. 여기는 제법 넓습니다. 안쪽까지 이렇게 수납을, 잔짐을 좀 많이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 있고요. 자, 옆으로 오면 이제 계단인데 계단 폭은 8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계단 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올라오다 보면 한쪽에 이렇게 수납장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들 올려 두시면 되겠죠. 복층으로 올라오면 한쪽에 거실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길이가 5m, 폭이 3m니까 거실처럼 써도 좋고요. 멀티룸처럼 써서 뭐 다른 공간으로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은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바로 옆에는 방이 있어요. 이 방 크기가 3100에 2700 정도 되니까 여기도 작은 방은 아닙니다. 침실로 쓰기에 딱 적당한 크기의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뒤를 돌면 이 뒤도 굉장히 길게 확장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거실처럼 써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파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앞쪽에다가 TV 작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여기를 그런 식으로 연출해서 쓰고요.
여기는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층고도 좀 높은 편인데요. 여기는 골고루 높아요. 한쪽이 막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2m, 자, 높은 쪽도 2m, 이래서 골고루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층은 천장이 편백이고요. 바닥은 헤링본 강마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층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고요. 안쪽으로 오면 한쪽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복층 욕실이 있는데, 이번에도 안방 욕실처럼 이렇게 옆으로 넓진 않으니까 샤워기를 따로 설치한 게 아니고요, 세면대에다 같이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로폭은 기니까 샤워를 하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조 주방인데요, 개수대는 있는데 쿡탑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쿡탑은 개별적으로 갖다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환기창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본적인 요리들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부장 또 다 채워져 있고요. 끝으로 테라스로 나가서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아래층에서 온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15도였죠 복층 올라와서 보면 여기도 14도예요. 그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출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딱 들어오면 굉장히 따뜻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바깥의 날씨가 체감 온도가 이미 영하거든요.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여기는 단열이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4도, 밑에도 15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하나도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단열 하나만큼은 요즘 복층들은 정말 잘 되고 있다,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물론 뭐 영상으로 제가 더 표현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 추워요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믿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그만큼 단열을 잘 하고 집도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단열이 안 되거나 복층 위에가 춥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요건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믿으셔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테라스를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많이 어둑해졌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라스는 많이 크진 않아요. 그냥 딱 일반적으로 쓰기에 좋은 적당한 크기입니다. 바닥은 인조잔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수도 전기 콘센트는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조 주방이 그래도 좀 가깝게 있는 편이니까요, 수도가 없어도 뭐 크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있었으면 더 좋기는 했겠죠. 그리고 이 테라스는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땡 잡았죠? 돈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동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돌려서 쭉 다 빼놨거든요. 어디까지 내려오나 이렇게 쭉 펼쳐 봤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데요, 자, 여기 한 20% 빼고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이렇게 안 맞고 모든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테라스로 나와서 보면 옆집 테라스는 좀 보여요. 이 앞에 있는 빌라는 테라스 쪽하고 마주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옆집은 좀 부딪히고요. 이 옆은 건물은 있는데 이쪽도 역시 테라스하고 보는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쪽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요 정도 보이는 게 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요 정도는 한 번씩 나와서 마주치면 뭐 인사하고 이러는 게 옆세대니까 사람 사는 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판단해서 싫으시면 이렇게 올려서 막아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악세대 복층 소개해 드렸습니다. 벌써 이렇게 어둑해졌는데요, 어둑해지니까 테라스에 나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더 있어요. 오히려 잘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안에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요, 고급 마감재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실내에다가 단열도 제가 말씀드렸죠. 더 설명할 길이 없지만 단열은 정말 잘 되고 있는 그런 빌라입니다. 이런 고급 빌라 가격대가 높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격대를 많이 할인도 하고요, 지금 요 정도 가격대가 평균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요 정도 퀄리티 나오는 복층 사실 찾기 어려운데
요 가격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둘러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